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국립종자원이 10년 안에 글로벌 10위 내에 드는 종자 기업을 배출하고 오는 2030년까지 종자 수출액을 1억 달러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국립종자원은 올해 설립 50주년을 맞아 20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기념식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종자원은 세계적인 종자 기업을 배출하기 위해 매출 규모가 5억 원에서 15억 원 정도인 중규모 이상의 업체를 중심으로 지원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종자업체 해외 시장 개척과 함께 해외 전시, 박람회 홍보 비용을 지원하는 등 수출 지원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청년 농업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통합 플랫폼 탄탄대로가 22일부터 시작합니다. 탄탄대로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농 지원 사업 정보를 한 번에 정리해 제공합니다. 이용자는 맞춤형 검색 기능을 활용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비교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영농 정보와 농촌 생활 등에 대해 소통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교류할 수 있는 온라인 소통 공간도 설치됐습니다. 누구나 온라인상에서 커뮤니티에 참여하거나 자신이 원하는 커뮤니티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영농 창업 우수 사례와 지역별 현장 전문가 정보도 구축됐습니다. 영농에 관해 궁금한 사항은 게시판을 통해 직접 묻고 답을 구하면 됩니다. 카네이션이나 장미 등 꽃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속여 판매한 업체 80곳이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꽃 소비가 증가하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지난 1일부터 14일까지 전국 화훼 공판장 등을 대상으로 꽃 원산지 표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농관원은 적발한 업체 80곳 중 외국산 장미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6개 업체를 형사 입건했습니다. 원산지를 표기하지 않은 업체 74곳에는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국내 화훼 생산 농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원산지 표시 지도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최근 충남 서천군의 청년농촌 보금자리 단지와 농촌 빈집 재생공간, 카페 329를 찾아 현장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송 장관은 마을 관계자 등을 만난 자리에서 빈집은 농촌 소멸을 가속화하는 요인이지만 달리 생각하면 농촌의 소중한 자산이 되므로 이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다며 현재 관계부처와 함께 민간의 빈집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빈집은행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지자체에서 빈집 실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들을 좀 임대를 하거나 매매를 할 때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빈집 은행이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빈집 은행으로 정보를 좀 구체적으로 안치는 작업들을 하려고 합니다. 송 장관은 대중소기업, 농업협력재단 등 민간과의 협업을 통해 빈집을 재생하는 등 농촌 빈집 문제 해결에 지속해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라남도가 쌀값 안정을 위해 쌀 15만 톤을 시장 격리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산지 쌀값은 지난해 10월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 15일에 발표된 쌀값마저 80kg당 18만 원대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4월 말 기준 전남 지역의 농협 쌀 재고량은 전년보다 증가해 신고 가격에 불안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에 전남도는 쌀이 적정 가격에 판매될 수 있도록 쌀 15만 톤 시장 격리 등의 실효성 있는 추가 대책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가 농업소득 333 프로젝트 사업에 참여할 농어민 50명을 오디션으로 선발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경기도가 농어민 300명을 선발해 3년 안에 농업소득을 30%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입니다. 선발된 농어민은 경영 분석과 분야별 컨설팅 등을 제공받게 됩니다. 경기도는 이번 오디션의 경우 기존과 다르게 농어민 참가자의 경영 철학과 비전, 포부 등을 고려해 심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오디션으로 선발된 50명 외에도 수시 모집을 통해 추가로 250명을 선발할 예정이라며 경기도 내 농어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바이오 산업 기반 구축 사업 공모에 강원도 사업 2개가 선정됐습니다. 선정된 첫 번째 사업은 각종 진단검사에 인공지능을 도입해 빠른 검사를 가능하게 하는 디지털랩 오너칩 실용화 사업입니다. 두 번째는 K의료산업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플랫폼 구축 사업으로 의료산업 기업의 수출과 현지화를 위한 통합정보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선정된 두 사업에는 앞으로 287억 원의 국비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충청남도가 오는 10월 아시아 기후행동 정상회담을 개최합니다. 아시아 기후행동 정상회담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탄소 중립 확산을 위한 정책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지난해 싱가포르에서 열린 회담에는 호주 정부와 아마존 등 세계 중앙정부와 기업, NGO 대표 등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최근 서울에서 열린 아시아 재생에너지 성장 포럼에서 다국적 기후단체인 더 클라이밋 그룹에 기후행동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클라이밋 그룹의 대표는 정상회담에 호주와 중국, 일본 등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